네,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21개 선거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 서울과 또 제2도시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다가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재보궐 선거 상황을 보다 생생히 전해드리기 위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야외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초롱, 박현우 기자. 네, 저희는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6월 열리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임기 1년 3개월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을 뽑는 선거지만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게감이 큽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선거 시기 그리고 규모입니다.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뽑는 매우 이례적인 보궐선거인데요. 또 차기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치르는 만큼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공과를 평가하는 성격을 띌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4.15 총선 1년 만에 투표를 하는 거니까 180석을 몰아준 민주당이 그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재보선치고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서울, 부산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데 이번 선거 유권자가 1,216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민심이 차기 대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투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은 막강하죠.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장관급이고 또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요. 정치적 위상으로 따져보면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 가도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교랑 국방을 빼고는 수도 서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시 연간 예산이 40조 원이고 또 공무원이 1만 명 넘습니다. 산하기관은 서울 지하철을 관할하는 서울교통공사랑 SH공사, TBS 26개에 달합니다. 네, 그런 만큼 여야가 각각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을 놓고 맞붙었었죠. 저는 선거 기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특히 많이 들었던 선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거 한 달 전에 LH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선거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의 향방이 꼽힙니다. 악화된 민심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지, 민주당의 인물론과 쇄신 의지가 뒷심을 발휘할지 이 투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약 4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본투표일인 오늘은 지정된 주소지 주변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투표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가 아니라 8시, 저녁 8시입니다. 네, 이번 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 게 투표율입니다. 지난주 금,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 있었죠. 방금 취재기자들이 전해줬듯이 사전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선 투표율 중 가장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울 21.95%고 부산은 이보다 좀 더 낮은 18.65%입니다. 네, 높은 사전투표율이 오늘 본투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인데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이 LH 사태로 실망하고 또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다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더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내곡동 땅 가지고 거짓말하는 후보를 어떻게 서울시장에 또 앉히냐. 이렇게 해서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왔고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 또 체감하는 민심은 여론조사랑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국민의힘은 반대로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심판 투표에 대거 나서서 투표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특히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반응하는 2030 세대가 투표에 참여하길 바라면서 투표 독려 메시지도 많이 냈습니다. 과거에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는 야당 일각에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들이 사전투표 과정을 검증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지도부가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 역시 역대 재보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전 과정에서는 네거티브 공세전이 특히 거셌습니다. 정치 염증과 정치 불신이 심화하면서 투표에 불참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표율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선거 공식이 달라져서 이게 투표율이 높은 게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서울 투표율이 50%를 밑돌면 여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기자, 왜 그런 배경이 발생한 것이죠? 네, 서울에서 민주당 조직세가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최근 있었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4연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에 41명, 또 서울시의원이 109명인데 이 중에 101명, 구청장 25명 중에서는 1명 빼고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해서 동원할 수 있는 표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조직을 총동원해서 서울, 부산에 사는 연고자와 지인 찾기 운동도 했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서울 유권자가 총 840만 명인데 총 50%가 투표를 하면 420만 명이 되고 또 그중에서 50%를 득표하면 210만 표인 셈인데 앞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조직력을 동원하면 그 정도 득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반면 국민의힘은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향하면 민주당의 조직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율 50%가 넘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법으로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결과가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발표 금지 직전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5%포인트 이상 우세하다는 결과였어요. 네, 이른바 이 깜깜이 기간 전에는 여야 모두 이런 상황임에도 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길 거라고 안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질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지지층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이런 박빙 전략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양상은 조금 다르게 흘러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선대위 이끄는 이낙연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3%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거라고 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위원장의 희망사항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소 15%포인트 이상 이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굳히기 전략을 펴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도 각각 메시지를 냈는데 먼저 박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박 후보는 먼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했다고 했고요. 준비가 돼 있다면서 검증된 능력과 실력으로 또 거짓 없는 정직과 서울의 미래를 향한 진심으로 이 서울 시민들의 삶에 봄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을 강조한 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거짓말 논란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또 거짓말을 심판하겠다는 시민들 진심이 모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오 후보도 반드시 투표해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면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선거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분노와 국민이 원하는 희망을 봤다면서 본인이 잘나서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려라, 기회를 주겠다는 게 국민의 마음을 잘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대를 잘 통과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는데요. 네, 그럼 개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표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까지 모두 마친 오후 8시 30분쯤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8시 15분부터 나옵니다. 네, 저녁 8시까지 투표했던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에는 밤 11시쯤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났었습니다. 오늘 당선자 윤곽은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